오늘은 귀농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귀농이라고 하면 농업을 직업으로 하겠다는 거죠. 농업을 직업으로 한다는 얘기는 농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지금 단기 12월 달까지 6개월짜리 지금 기간, 6개월 기간 동안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집에 가까운 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최저임금 201만 9천 원을 이제 받고 지금 한 달을 근무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5개월 정도 더 근무를 해야 되는데요. 이걸 제가 이렇게 1년으로 보면 2,400만 원이잖아요. 2,400만 원 세금 조금 떼 나가겠죠. 세금은 이제 무시하고 2,400만 원을 이제 1년 근무한다고 하면 뭐 하나 와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주 5일 근무해가지고 2,400만 원을 벌어가는데 이 체리 농장을 해가지고 2,400만 원을 수익을 내려고 하면 최소한 4천만 원, 4,500만 원을 매출을 내야 그 실질적으로 이제 2,4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남는데 이 4,500만 원, 체리 농장에서 4,500만 원 매출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4,500만 원 매출을 한다 해도 4,500만 원 예를 들어서 매출을 하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포장 박스라든지 택배 발송하면 택배 비용이라든지 뭐 포장 박스라든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체리 수확해서 선별하고 그런 데도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못 들어가도 1,000만 원 이상은 쭉 들어가죠. 그리고 또 제가 또 유지 한 2,000평 정도 체리 농장이 되는데 유지하려고 하는데도 유지하면 뭐 관리 보수비 뭐 농약값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유지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아무리 안 들어가도 2,000만 원 이상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4,500만 원을 벌어야 매출을 내야 실질적으로 2,400만 원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이것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다가 이제 뭐 3년에 한 번씩 하우스 비닐, 지붕에 비닐도 교체해 줘야 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되는 게 그 정도인데 실질적으로는 비용이 훨씬 지출이 더 많습니다. 그래 이렇게 같은 제 경우 체리 농장 경우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농사 가수 농사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수 농사로 보면 제가 이제 거짓 뭐 사과 앞에 뭐 복숭아 이런 것들 할 거 없이 거의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 해요. 뭐 다른 건 직접적으로 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체리 농장을 해본 경험으로 의하면 다른 가수 농사도 거의 대동소이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간략하게 제 체리 농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귀농을 이제 하기 위해서 각종 지자체에서 상담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사실 국가적으로는 귀농을 굉장히 장려하지만 뭐 지자체고 뭐 지자체장들도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야 그 지자체의 발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산업을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귀농의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막상 상담을 해보고 막상 실무 담당자들하고 상담을 해보고 하면 그다지 그렇게 큰 혜택이 없습니다. 시골의 농사 일이라는 게 모든 게 다 몸으로 하는 일이 있잖아요. 기계로 하는 일은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기계로 많이 하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게 몸으로 다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막말로 노가다죠, 노가다. 노가다 하려고 하면 시골에서 노가다 하면 차라리 도시에서 노가다 하면 노가달라고 그러면 시골을 귀농할 필요 없죠. 차라리 도시에서 노가다하는 게 낫죠. 시골로 이제 귀농한다는 얘기는 뭔가 내가 살던 데에 도시에서 내가 살던 데에서 기득권을 다 버리고 새로운
낫다고 생각, 미래에 좀 더 낫다고 생각, 미래 직업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기농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은 좋은데 막상 현실에 와 보면 전혀 다르다 생각하는 거하고. 근데 시골에서는 좀 열심히 해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그 기후가 이제 그 하늘이 좀 도와야 농사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성공하기보다도 기농에서 성공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말을 횡설수설하는데요. 실제 시골의 기농에서 성공하려고 그 노력을 들이면 도시에서 차라리 그 노력을 들여서 하는 게 훨씬 돈 벌기가 더 쉽다. 도시에 돈이 많은 데에서 돈을 벌어야지. 시골에서는 정말 어떻게 먹고 사는 거, 그 정도, 어떻게 뭐, 그럭저럭 먹고 사는 거 정도지.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기농에서 돈 번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제 도시에서 이제 뭐 아파트를 정리한다든지 해서 담은 그래도 몇 억은 가지고 내려오죠. 시골에 내려올 때.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토지 먼저 그 전에 이제 2년 전에 이제 기농하기 위해서 사전 답사도 할 것이고 내가 뭘 해야 될 건지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준비해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 각 뭐 지자체에 가서 뭐 상담을 해볼 것이고 일하겠지만 상담 같은 것들은 그다지 기농하는 사람들한테 별로 국가 지자체에서 해주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사소한 조금 도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해야 돼요. 기농하게 되면 뭐 지자체에서 뭘 보조받고 이런 생각을 안 해야 되고 맨날 보조해주고 대출 받으면 이자는 조금 싸게 해줘요. 이자는 좀 싸게 해주는데 그냥 뭐 대출해주는 게 아니고 담보가 있어야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담보가 없으면 그것도 뭐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뭐 매덕 저는 이제 저는 이제 그 아파트 대출을 받고 도시에 있을 때 대출 받고 있던 아파트를 파니까 한 3억 대출금 갖고 또 이제 그래서 하여튼 저는 한 3억 정도 가지고 내려왔는데 하여튼 저하고 비슷하게 그 정도는 도시에서 기농할 때도 대략 한 2, 3억 정도는 아무리 없어도 2, 3억 정도는 도시에서 이제 살다가 하면 그 정도는 뭐 준비해서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냥 빈몸으로는 안 내려오잖아요. 그래 이제 뭐 한 3억, 4억 정도 그렇게 가지고 이제 내려온다고 이제 자기 재산 정리해서 이제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시골에 오면 이제 집을 짓죠. 집 짓고 그 이제 뭐 한 3억 가져와가지고 땅 사고 집 짓고 하면 돈 하나도 없죠. 그렇죠. 땅 요즘에 농사 지을 만한 땅이면 보통 저는 밭을 기준으로 하면 뭐 10만 원, 5만 원, 요즘에 10만 원은 왔다 갔다 하죠. 5만 원짜리도 없어요. 밭 같은 경우에는. 논 같은 경우는 이제 뚝 떨어져 있는 데라든지 이런 짓기 힘든 데는 5만 원짜리 있지만 밭 같은 것은 거진 5만 원짜리는 없어요. 거진 한 10만 원대, 집 지을 때 집 짓고 밭을 정도 되면 한 20만 원 정도 평당 그 정도는 줘야 되니까 3억 가지고 해도 땅 별로 못 사요. 땅 이제 천평사도 얼마나 땅 천평사도 10만 원 잡으면 1억이잖아요. 2천평 사면 2억이잖아요. 땅 한 2천평 사고 땅 한 1,500평이나 한 2천평 이제 사고 그다음에 이제 집 짓고 하면 돈 없어요. 돈이 또 이제 돈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농사 지면 이렇게 이제 기대에 부풀고 와서 이제 땅 사고 거기다 농사 짓지 않겠습니까? 땅 사고 집 짓고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 이 농사라는 게 이렇게 전문직이에요. 전문직. 그렇게 쉽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뭐 고추도 심고 거기다 기타 다른 것들도 감자도 심고 이런 거 기타 심을 거 아니겠습니까? 심어서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것들도 고쳐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때가 되면 제일 처음에 이제 다른 거 다 했다 하더라도, 다른 거 다 심고 다 했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방제약도 해줘야 되고 벌레들이 먹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것들을 초보자가 잘 할 수가 없죠. 전문가가 가르쳐준다 해도 초보자가 그대로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보통 그런 농사들도 1, 2년은 거진 내가 먹는 것은 하지만 판매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판매는 상품이 좋아야 판매가 되죠. 상품이 벌레 먹고 그런 것은 누가 안 사 먹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 또 1, 2년, 2, 3년 또 시간이 그냥 후딱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적응을 한다고 하면 이미 이제 그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집 짓는데 땅 사는데 다 써버렸는데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럼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시골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러면 노가다밖에 없으면 노가다. 시골에는 항상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골에서 이제 일하면 요즘은 임금비가 비싸잖아요. 시골에서 일해가면서 자기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생활을 못 하니까 그렇게 이제 시골에서 내가 전 재산을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못 내니까 이제 나무 일을 하는 거예요. 나무집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나무집에 일하고 그렇게 다니면 이제 뭐하러 도시에서 그냥 기득권 유지하고 살지 시골로 내려옵니까? 근데 시골 생활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농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기농을 하시는 것까지 좋은데 내가 기농을 하기 위해서 내 재산을 다 정리했다. 그것까지도 좋아요. 그렇지만 기농해서 시골에다가 투자할 때는 바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그거예요. 기농이 다 정리를 해서 좋아요. 도시에서 다 정리를 해서 내가 3억이고 4억이고 돈이 현찰이 있다 그러면 그걸 은행에 넣어놓고 일단 구입하는 것은 한 번 땅을 구입하면 다시 팔기라는 게 정말 힘들어요. 시골 땅이라는 게 시골이 아무리 좋은 위치에 땅이 있다 하더라도 샀다가 팔려고 그러면 자기가 상당한 손해를 보지 않으면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땅을 사는 거라든지 집을 짓는 것은 보류를 하시고 은행에다 그 돈을 이제 보류를 해놓고 한 1년, 2년은 시골에서 와서 살아보세요. 살아보시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고추 농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고추를 직접 농사를 지어보고 판매까지 해보고 내가 직접 고추 농사를 지어서 판매까지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직접. 농사 짓는 것은 다 짓죠. 누구나 못 짓습니까? 근데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 양질의 품종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과정들, 그리고 판매는 어떤 것들에서 판매하는지 그 판매까지 해봐야 내가 내년부터 이걸 해서 이제 돈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투자를 좀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고추만 제가 얘기했지만 고추 말고 다른 것 예를 들어서 두릅이라든지 더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특용작물 벼농사 같은 거 그 외에 단농사도 많잖아요. 감자라든지 고구마 같은 거 많잖아요. 그 외에도 자기 하고자 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꽃에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것들 직접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바로 이제 1년 만에 농사를 짓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본인이 직접 농사 지어서 판매까지 해보면 이제 답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양질의 품종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까지 하긴 하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4년째죠. 4년째. 1년째, 2년째, 3년째에도 사실 1년째, 2년째는 자신감이 상당히 있었죠. 1년째, 2년째, 3년째는 자신감이 상당히 있었죠. 자신감이 있어서 이제 그만큼 계속 거기에 올인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4년째는 첫 수학을 해서 비전도 보았고 그래서 4년째도 또 이제 4년째는 이제 투자할 돈이 없어요. 4년째는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물론 이제 지자체에서 보조 받아서 이제 학수 시설도 하고 그랬지만 또 그 학수 시설 자부담이 있건 자부담이 몇 천만 원 또 들어갔어요. 몇 천만 원 들어갔는데
100%를 기준으로 할 때 보조가 많으면 뭐 시범사업 같은 걸로 선택이 되면 70% 정도를 보조를 받고 30%는 자부담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50% 보조받고 자부담 50%. 그러면 1억짜리 공사를 하게 되면 자부담이 50%면 5천만 원이 자기 자본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조 사업이라고 해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보조 사업도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도 이제 그 비가림 시설 할때 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으로 선정돼서 70%를 보조받고 5천만 원짜리 그 비가림 시설 사업을 했어요. 그럼 제 돈이 1,500만 원 들어가고 이제 보조가 3,500만 원 이렇게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1,000만 원이 더 들었어요, 제 돈이. 그러니까 보조 3,500만 원 받았지만 제 돈이 2,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2,500만 원 대출 받았죠. 그다음에 또 그 돈 가지고 다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올해 이제 5년 차에 또 나머지 2천만 원짜리 그거는 60% 보조죠. 60% 보조. 60% 보조 받고 40% 자부담 800만 원 또 제 돈 또 들어갔어요. 아니죠. 800만 원 들어갔는데 또 추가로 그 금액 가지고 다 못하거든요. 한 1,000만 원 넘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이 제 돈이 들어가죠. 이거 대출받아서 4천만 원 대출받아서 이거 들어갔거든요. 이제 저희 농장에는 한 2,000평이 되는데 1,000평 정도는 이제 비가림 시설은 했어요. 새 방조망하고 비가림 시설을 일단 했는데 이거 4,500만 원을 벌기가 이렇게 해도 4,500만 원 벌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뭐 내년 돼봐야 알겠지만 이제 내년에는 정말 그 기후가 많이 그 우리 체리 수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 않는 이상에는 참 4,500만 원 매출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도 그리고 또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하우스 같은 경우는 또 3년에 한 번씩 또 비닐 또 교체 작업을 해줘야 돼요. 계속 이렇게 유지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유지비들 정말 쉽지 않다. 오늘은 귀농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농 하시려고 결정하시면 뭐 일단 집을 모든 전 재산을 정리해서 먼저 절대 땅 사고 집 짓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신 있을 때 2년 보통 2년 정도는 실지 농업 현장에 내려와서 직접 판매까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품종의 판매까지 해보고 난 다음에 정말 자신 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그렇게 해서 귀농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영상에서 귀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